김해 FM 왓수다. 안녕하세요. 본격 수다 작전 프로그램 김해 FM 왓수다의 김연아입니다. 왓수다는 여러분이 궁금했던 이야기, 나 혼자 알기엔 너무 아까운 이슈에 대해 마음껏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시민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나 내가 한입담 한다 하는 분들이 게스트로 참여하실 수 있는 열린 수다 방송입니다. 요즘 많이 날씨 덥죠? 주말에 다들 무엇을 하고 오셨나요? 주말에 저희가 진주를 다녀왔어요. 지구전을 다녀왔습니다. 지구전이 무엇이었던가요? 우리 조아라님? 안녕하세요, 조아라입니다. 지구를 살리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지구전은 지역을 살리는, 구하는 아이디어 톤 대회였어요. 그래서 전력 질주하자라는 뜻으로 지구전이라는 2024년 경상남도 아이디어 톤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1박 2일. 1박 2일. 사실 무박 2일. 그죠? 무박 2일. 네, 다녀왔습니다. 아니, 전력 질주를 한 탓에 사실은 다들 목소리에도 그렇고 피곤함이 약간 묻어있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얼음 가득 띄운 아아를 마시고 방송을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방송에 대해서 명쾌한 입담으로 분위기를 풀어주실 우리 보림님, 안녕하세요. 잘 반갑습니다. 지내셨어요? 예, 저는 주말에 호캉스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뭐 워커힐 호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이렇게 호텔에 가서 수영도 하고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다가 왔습니다. 네. 영상을 본 것 같아요. 나도 저도 봤어요. 호캉스의 영상을 본 것 같아요. 맞다. 이렇게 바쁘신 분이 여기까지 그랬는데 우리 또 분위기 띄우실 현미님. 같이 갔죠? 진짜 1박 2일인데 그저 무박은 했지만은 그거 가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기도 하고 배운 것도 많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시간만큼 집에서는 아시겠죠? 근데 지금 다시 이렇게 모여가지고 방송하니까 목소리가 좀 잠그긴 한데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니 특히 우리 경상대학교 네. 발 디뎠다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셨던 분이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거기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이 되게 놀라셨어요. 우리 현미님이 다들 지쳐서 저희 중앙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활동할 때는 에어컨이 없었잖아요. 에어컨 없는 곳에서 너무 더웠는데 나는 대학에 온 것만 해도 너무 좋아요라는 말을 그 교수님들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같이 웃음으로 화답하고 화기애애한 그런 재미있는 질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보림님의 에너지 팡팡 튀는 입담, 네. 그다음에 우리 현미님의 에너지, 우리 또 조아라님의 에너지, 새 에너지가 사실은 이 더위를 식혀주실 것인지 더 뜨겁게 할까요? 더 뜨겁게 할 것인지. 근데 사실 저희가 거기에 가서 들었던 얘기, 사실은 새로운 언어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생소한 언어들이. 저는 거기에서 뭘 듣고 왔냐면 강계 인구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생소한 단어다. 그러고 와가지고 그 강계라는 정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찾아봤었어요. 근데 우리 그 관계는 어떤 뭐 처음에 생긴 단어는 몇 년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이 못 접해본 단계, 로컬이 사라지는 위기에 있던 그런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인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그런 관계를 떠난 우리의 가족이라는 관계가 또 있잖아요. 네. 끈끈한 관계. 그 관계에서도 특히 딸과 어머니의 관계. 우리가 말하는 딸 엄마라고 얘기하죠.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풀어가 보기 위해서 제가 관계를 더 이렇게 새롭게 듣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가 참여했을 때 다른 분들도 되게 열정적이었지만 우리 연아 작가님은 모범생 분위기셨어요. 사실 너무 피곤해서 중간에 도망을 갈까 생각했는데 연아 작가님이 끝까지 있어야 된다고 하셔서 저희는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고 왔는데 다른 저희 포함해서 20개 팀이 참여를 했는데 경상남도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인구 소멸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진짜 그걸 듣다 보니까 사실은 체력이 좀 많이 방전이 되더라고요. 이틀째 날에는 또 저희는 또 김해까지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근데 연하 작가님 너무 생생하신 거예요. 생생하고 끝까지 안경 쓰고 딱 모범생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모범생 있잖아요. 그 분위기를 막 이렇게 평가하듯이 딱 다른 팀들을 보시면서 제가 봤을 때 우리 면접관님들이 우리가 뭔가 점수가 있다면 이게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아마 100점 만점을 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아니고 제가 배우는 이런 거 어떤 단체나 어디 가서 하는 거 임하는 태도는 그 안에 내용은 몰라요. 그래도 일단 태도는 항상 100점입니다. 근데 감정 기복이 좀 많이 없으신 것 같죠. 우리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그죠. 막 좋아했다가 또 시간이 흐르면 쭉 이랬는데 계속 그 평상심 유지? 그렇게 보이던데.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저희가 좀 까불면 우리 연하 작가님은 아유 귀여운 것들 까불고 있구나 이런 눈빛으로 보시는 것 같고 예. 가진 자의 여유? 전혀 그렇지 네. 않았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너무 내가 정말 많이 피부로 와닿았던 내용들이었거든요. 우리 주위에서 보면 주위가 지금 노령 인구 감소 문제, 지역 소멸 문제 그게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내가 항상 느끼고 있는 상태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제가 관심 있게 듣고 그날에 대해서 이게 정말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더 진지했는지도 몰라요. 네. 사실은 김해는 아니거든요. 김해나 일반 양산이나 이런 창원도 약간 그런 게 들어가는데 인구 소멸까지는 가는 이런 게 아니지만 군으로 가면 모든 게 인구 소멸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김해도 저희가 김해 특징이 도농복합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해 그 시골 농촌이라고 하는 곳은 심각하게 지금 그쵸. 인구 절벽에 가깝게 소멸 지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네. 고령화가 피부에 확 닿는 세대. 그다음에 청년이 없는 세대잖아요 지금 가면. 시골은 청년이 없어요. 시골에는 엄마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엄마가 있죠. 근데 연하 작가님 함안에 계시죠? 거주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 함안에도 지금 우리가 평상시로 보듯이 빈집이 많나요? 네, 시골 벗어나면 많아요. 읍을 벗어나면. 그쪽으로? 어른들이 계시던 곳은 거의 문을 잠궜다든지 빈집으로 방치된다든지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저는 피부로 완전히 와닿죠. 그리고 제가 갔을 때 뭐 이렇게 활동했던 그 분야에서도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이제는 다 고령으로 인해서 안 계시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이거 정말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문제다. 이거 그냥 가서는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 뭐 20몇 세기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로 나와 있던데 위기의 나라라고도 하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더 가슴이 답답하죠. 우리가 없는 세상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셨던 고향이 있던 자리고 그러고 다시 시작하는 이제 가족의 관계 거기서 끈끈한 가족으로 정으로 뭉쳐진 우리 가족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악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돼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할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가장 중요한 관계인 딸과 엄마. 오늘의 수다 주제입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도 그 중에 가족은 필연 나와 DNA를 나눠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딸과 엄마, 아니면 아버지와 딸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딸과 엄마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 다 딸이잖아요, 우리. 네, 맞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다 딸이니까 더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현미님, 우리 엄마와 딸, 엄마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엄마가 조금 일찍 돌아가신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좀 성공한 여성상을 입은 분들, 저는 엄마를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엄마는 좀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세계를 이렇게 다 다니시면서 하셨거든요. 지금 제가 엄마 나이에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영어를 유창하게 하신 분도 아닌데 어떻게 바디랭귀지 해가지고 유럽이라든지 그쪽으로 너무 존경하는 마음이 많은데, 우리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이제 뭐 그 속담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 엄마 18번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없다든지 뭐 이런 날 들었거든요. 자식이 6명인데 얼마나 그 엄마가 부재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명이서 막 찌지고 뽑고 싸우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아무래도 많이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학교를 뭐 찾아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늘 해결 잘하시고, 제 기억으로서 엄마는 최상의 엄마인데, 이제 이거 우리 집에 저는 딸이 하나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언제한테 나는 우리 엄마 같은 그 정도의 엄마는 아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자주 했어요. 지금은 특히 더 많이 해요. 혹시 어머님이 어떤 사업을 하셨던가요? 일종의 우리 그 슈베르트 노래 보면 있는데 바로 그 직역을 하면 보따리 장사고요. 근데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혼자 창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개인의 뭐 엔터테인먼트 그 정도로 컸어요. 범위가. 오퍼라고 하죠. 네. 그렇죠. 예. 그 정도. 이제 어찌 보면은 지금 제가 이 어른의 눈으로 보면은 큰 사업을 혼자 사시는. 근데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좀 대표한 그거예요. 이제 멋있는. 저 기억은 영국도 가시고 뭐 이렇게 호주도 가시고 미국도 혼자 가셨어요. 사업을 한다고. 마카오 같은 경우에도 엄마 혼자 가셔가지고 그 처리를 하시는 걸 많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좀 일반 엄마하고는 많이 달랐어요. 정말. 근데 그 시대 적에는 우리 엄마들은 한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고 시집을 왔다, 아니면 그 도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꽤나 되셨던 것 같은데 참으로 그죠, 대단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신여성이신 것 같아요. 신여성 중에서도 신여성인 것 같은데. 언니하고 만나면 우리가 제일 엄마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립기도 한데, 지금 우리 딸이 30 조금 넘은 나이인데 내가 엄마한테 가졌던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거든요. 좀 정말 진심을 다해가지고 지금 언지가 발령을 천안에 받았거든요. 거기 있는데 좀 내 마음 같아서는 막 이렇게 전에 말을 보면 좀 하고 싶고 이러는데 안 통해요. 네, 일단은 제가 부족한 게 많은 엄마구나 요 근래 와서 더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죠. 저희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 하셨는데 그만두시고 이제 살림을 살게 되면서 그 엄청난 살림에 대한 스트레스를 우리한테 좀 많이 푸시는 이런 말 해도 돼. 되죠. 가능해요. 어쨌든 엄마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좀 찔리는데.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우리한테 좀 약간 언어 폭력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사실 저도 이제 시집을 와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독립을 못하고 엄마 아빠 밑에서 제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맨 처음에 이제 우리 신랑도 엄마 아빠랑 같이 있다가 신랑이 도저히 눈치가 보이니까 자기 사업체를 이제 경기도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니를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모시고
살게 되는데 지금 거의 저희 엄마는 그래요. 네가 나를 모시는 게 아니라 내가 니를 데리고 사는 기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멋진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치 많이 보고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잔소리 듣고 있고. 그래서 뭐 좀 벗어나고 싶긴 한데 벗어나는 거는 이제 서로가 죽었을 때나 벗어나는 거다라고 맹세를 하고 살고 있죠. 근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요. 제가 어르신들에 대한 수업도 사실은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딸이 엄마를 모시고 있다. 이거 절대 용납 아니에요. 같이 산다. 니네들이 내 집에 와서 살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래서 뭔가를 하나 뭐 가구를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산 적이 없고 뭐 진짜 개미 한 마리 들여오더라도 엄청 눈치를 많이 보고 제가 사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제 성격 자체가 그렇게 남에게 배려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전 되게 이기적이었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엄마에 대한 눈치 보는 게 습관이 되었고 남들에 대한 눈치를 계속 보니까 어디 나가면 예의 바른 사람이다 라고 아주 좋은 버전으로 발전한 케이스예요. 예의가 바를까? 금걸리 있구나. 아직도 엄마의 그저 그 양육 속에 있는 행복한 딸이네요. 행복한 딸.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엄마가 빨래도 다 해줘, 밥도 다 해줘. 그렇죠. 애기들 케어 다 해줘. 애기들 케어도 다 해줘. 엄청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더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집 나간 애들. 이해가 안 가. 왜 집을 나가? 그치? 엄마가 밥하고 빨래하고 다 해주는데. 그 잔소리를 많이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 잔소리라는 게 사실 옳은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옳은 말이라. 그런데 저는 잔소리하는 건 정말 애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엄마의 잔소리가 그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제가 저희 엄마가 좀 많이 이른 나이에 저를 낳으셨거든요. 제가 첫째 딸이고 엄마에게는 3명의 딸이 있는데 엄마는 엄마 이름 석자보다는 저는 엄마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희생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라요. 저희 엄마는 친구도 만나지 않으시고 네, 아빠의 그 리모컨처럼 정말 저희 아버지가 엄마보다 연한데도 매우 가부장적이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두 분이 또 사이도 되게 좋으세요. 엄마가 아빠한테 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맞춰주시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박사님이신데 빨래 박사님이세요. 청소 박사의 학위를 하나 더 가지고 계시는데 엄청 깔끔하시단 말이에요. 예, 딸은 전혀 안 닮았습니다. 근데 엄마가 저희 같이 등치 좋은 아이들의 그 빨래를 세탁기가 있음에도 손빨래를 청바지 키도 저희 엄마는 안 크세요. 근데 그 170이 넘는 딸들을 이렇게 청바지를 이렇게 일어섰다가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몇 번을 헹구고 그러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저희 신랑이 어떻게 딸은 엄마를 닮는다는데 당신 하나도 안 닮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렵게 아이들을 가졌지만 아이들의 교복을 빨거나 교복이 그냥 세탁기에 넣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손빨래를 해서 넣어야 되는데 정말 피곤한데 세수도 못하고 발도 안 닦은 채로 바로 세탁실로 달려가서 손빨래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는 정말 하기 싫은데 우리 엄마는 이거에 10배, 20배를 했는데 요거 고작 요거 티셔츠 2개 못 봐나 이 생각을 뛰어가는 거예요. 엄마는 저한테는 그런 분, 희생이라는 분, 이름도 없고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고 오로지 가족에 대한 희생만 있으신 분. 이번에 이효리하고 엄마하고 여행을 다니더라고요. 딸과 함께. 근데 다정한 이 모녀 사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저희 엄마하고 저는 과연 저런 여행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다른 엄마와 딸은 또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엄마는 그냥 우리를 위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희생해 주신 분, 그리고 저희는 고마움은 알지만 표현을 잘 못하는 딸. 그런 관계입니다. 아까 여행하고 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백화점을 엄마랑 한번 같이 가가지고 너무 기분이 상해가지고 온 거예요. 물건 하나 집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입을 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백화점에서 막 싸우고 엄마랑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백화점에서 엄마랑 막 싸우고 다시는 엄마랑 백화점을 안 가! 이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생각을 해보면 어쩜 저렇게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엄마들은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그런 거 저만 있어요. 그런가요? 아니요.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엄마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아니고 우리 주위에서 보면 이 엄마들이 애들을 키울 때부터 약간의 그런 걸 다 배우나 봐요. 엄마가 되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아이들한테 먼저 와서 애가 뭐가 이유가 있어서 밥 먹어 이랬는데 밥을 안 먹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냥 먹어. 바로 그냥 먹어. 다 내가 할 일 있으면 그냥 먹어. 얘기를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일단 기분 나쁘게 말하는 재주들을 먼저 익히면서 아이들 케어를 하는 것 같은 지금 느낌. 보림님이 이야기도 제가 찔리거든요. 찔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반대 언지야 딱 지금 요 보림님 엄마가 하는 걸 제가 언지한테 갑자기 훅 들어오는데요. 정말 우리 딸이 늘 이렇게 말해요. 엄마는 어쩌면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주가 있냐고.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좀 밖에 나가서는 누구보다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늘 그런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언제 늘 그렇게 많아요. 문제가 있겠죠. 그건 아마 너무 가까운 사이다 보니 막역한 사이다 보니까 내가 그냥 평소에 밖에 나가서는 예의 바르고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내 가족이니까 편하니까 그냥 내뱉는 대로 하는 거지. 저희 엄마도 정말 희대에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저한테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오마이갓. 다음에 네가 시집을 가서 나 같은 딸? 딸을 낳거든 꼭 너 같은 딸을 낳아라. 나 저도 들었어요. 저도 제가 제 같은 딸은 싫은 거예요. 제가 느낄 때도 본인이 느낄 때도 나 같은 딸은 싫은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악담을 하실 때. 꼭 여행 가면 꼭 싸워요. 아우 어떡해. 이상해. 어떡해. 막 일본에서 우리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막 나는 혼자 돌아오고 싶은데 안 되죠. 언어도 안 되죠. 이렇게 이 불임 얘기가 어휴.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랑 한 공간에서 되도록이면 안 있으려고 노력은 해요. 엄마가 주는 엄청난 혜택은 잘 받고 있지만 그 같은 공간에서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앞에서 알짱댄다든지 그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행동들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너 같은 딸라라는 거는 저희 엄마도 저한테 했는데 저는 생각했어요. 그럼 나 같은 딸 낳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렇게, 아들만 둘 있는 거 아니야? 난 근데 정말 아들만 둘을 낳은 거야. 엄마의 저주가 통하지 않은. 엄마의 저주가 통하지 않은 거야. 난 나 같은 딸 낳으면 너무 예쁘지? 너무 말 잘 듣지? 난 나 같은 딸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뭐 엄마는 맥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자존감 엄청 높으시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저는 엄청나게 많은 언어 폭력을 당했어요. 지금 뭐 엄마가 좀 듣고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마는. 아니 회폭하는 게 모전 여전이네요. 근데 닮은 것 같던데? 그 뭐 언어 그러니까. 폭력도 그렇지만은 내가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시련이 왔었을 때 이거를 빨리 극복을 하고 빨리 내 거로 승화시켜야지 살아남을 수 있지. 아니면 어떤 그 많은 뭐 엄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상한 말을 하거나 댓글에 악플을 달았을 때도 나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이렇게 빠르게 넘길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그런 게 미리 학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처음 너를 만나던 그날 설레던 5월의 아침 아카시아 달콤한 향기 부드러운 바람 우릴 감싸주고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예쁜 날들 여우비 내리던 여름 하늘을 구르던 너의 웃음처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아이스크림 롤러코스터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름바다 당신의 미소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너는 나의 사랑 영원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크리스마스 너는 나의 햇살 여름바다 넌 나의 비타민 미소 날 깨어나게 해 넌 나의 사랑 뚜뚜뚜뚜뚜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게 없어요. 거의 근데 공통점은 거의 뭐가 다 비슷비슷하다. 어차피 엄마에 대해서는 느끼는 감정도 그럴 것이고, 그죠?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현미님. 이게 약탕기에서 학교를 이제 마치고 이제 집을 가는데 약 냄새가 나. 옛날에는 이렇게 약탕기에 약을 다렸거든요. 이렇게 뭔가 잘 모르겠지만 엄마가 그러면 몸살이 났거나 뭐 어디 떠날 수 없는 있으니까 약을 끓이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집에 가면 엄마가 있다. 아프시니까 집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프면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엄마의 잔소리를 들어도 늘 곁에 있어야 잔소리를 듣는데 우리는 잔소리 들을 엄마가 너무 자주 집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은 딸 5명에 아들 하나였거든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키운 것 같아요. 위에 언니가 밑에, 그 언니가 밑에 이런 식으로. 물론 또 다른 도와주는 분도 계셨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도 제가 딸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 엄마의 받은 사랑이 늘 그립잖아요. 많은 걸, 근데 좀 더 많이 잘해주고 싶은 게 원래 너무 넘치면 모자라면 못하다고 우리 딸은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너무 잘해주고 싶은데 예,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이걸 원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3번 엄마 이야기는 저로서는 솔직히 부러워요. 보람님과 이렇게 이야기도 보림님도 그런 얘기 좀 같이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네. 저 입장에서 진짜 부러워요. 몰라, 저 이 말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부러운 마음이 많아요. 그 개그맨 방송인 강호동 씨가 그 얘기를 잠깐 어느 예능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같이 있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매일 하염없이 우니까 하늘에서 단 한 번만 부모님을 빌려줘서 지금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릴 적에 지금 한 그 얘기를 들은 지 20년은 넘은 것 같은데 그 뒤로는 항상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부모님이 옆에 없는데 잠깐 빌려받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지만 사실 표현은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능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부모님을 흡족하게 할 만큼의 뭐 이렇게 효도를 하지는 못하거든요. 항상 저는 저 스스로 불효녀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아침밥을 딱 뜨자마자 연락이 하나 왔어요. 부고장. 예. 그래서 우리 현미님은 같이 들으셨는데 저의 제일 절친인 방송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김인경 우리 친구 엄마가 소촌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엄마를 친한 친구의 엄마니까 가끔은 뵙긴 했어요. 뭐 차에서라든가 뭐 이렇게 오고 가면 인사도 드리고 했지만 친구가 엄마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당해야 될 힘듦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에 아침부터 마음이 되게 막 무겁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정말 엄마가 없으면 이 맛있는 저는 엄마의 밥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엄마 이 밥은 이제 다시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현미님 벌써 느끼셨겠지만 지금 보림님의 어머니와 우리 현미 선생님께서도 딸한테 에너지가 너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딸한테 그만큼의 에너지를 못 쏟거든요. 부모님만큼 하는 딸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친구가 이제 엄마가 좋은 데 가셨을 테니까 좋은 마음으로 또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엄마가 없는 분들도
어머니가 해주던 잔소리 일어나라고 엉덩이 찰싹 때리면서 했던 잔소리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금방 엄마의 부재라는 말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엄마 이러면 우리가 엄마라고 부를 때는 벌써 아빠보다는 엄마가 가깝잖아요. 여자들한테는. 물론 아빠가 더 가까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우리 아들은 이제 애들은 본능적으로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아들은 엄마를 끝까지 안 하고 큰 아들은 첫 마디가 아빠였어요. 진짜? 그러니까 아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신랑이랑 저랑 이제 떨어져 산 주말 부부거든요. 근데 아빠를 너무 그리워하고 아빠를 좋아하고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이제 아빠한테 가겠다고 초등학생이. 그래서 이제 큰애는 아빠랑 같이 살고 둘째는 저랑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특이한 가족 형태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엄마니까 엄마로서 평택에 있는 우리 아들한테 뭘 해줘야 되나 하고 엄청나게 많이 택배도 보내고 하는데 아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엄마는 랜선 엄마야. 랜선 엄마. 랜선 엄마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는 이래요. 우리 아이가 숙제가 있어? 그러면은 그 숙제를 내가 봐줘야 되잖아요. 봐줘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봐줄 수가 없어. 그래서 줌을 통해서 봐주는 거야 숙제를. 그러니까 현대 기술이 그렇게 좋으니까 줌을 통해서 아이가 하는 행동도 봐주고 숙제도 봐주고 이런 식으로 랜선으로만 우리가 친한 사이지 실제로 만나면 또 엄청나게 많이 싸워요. 충격적인 단어 같아요. 랜선 엄마요? 그렇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도 딸이 지금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딸하고 엄마는 자주 하는데 전화로만 할 때도 있고요. 줌 아닌 뭐 영상통화 바로 되잖아요. 나는 모르는 게 있으면 딸이 SOS 1로 해요. 1호. 전화해서 생방으로 그냥 우리는 다 묻고 답하고 다 해요. 그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하니까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집에 사니까 보리마 이거 핸드폰 웃지 않은 기고 짜증이고. 그래서 사진 하나 보내는 것도 몇 번을 똑같이 내가 설명을 해줘야 해도 안 되는 돼요. 스마트폰 효도를 하잖아. 그게 요새. 우리 딸이 저한테 하는 말이. 엄마들 보면 전 참 또 부러웠던 게 저는 이제 결혼을 하면 왜 엄마들이 드라마나 보면은 막 반찬을 해가지고 들고서 딸 몰래 땅땅땅땅 비밀번호 눌러가지고 냉장고 속에 싹 차곡차곡 넣어주고 그리고 청소 싹 해놓고 또 이렇게 우렁각시처럼 문 탁 닫고 가버리시잖아요. 그렇게 했던 게 아까 그 친구 엄마였거든요. 어머 어떡해. 근데 저희 엄마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저희 엄마는 절대 그렇게 안 해주시거든요. 없어요. 얄짤없습니다. 시집갔기 때문에. 엄마의 정말 귀한 반찬 한번 얻는 건 저한테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귀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엄마의 최애 음식이 오징어 무침이에요. 네, 오징어를 삶아가지고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무쳐 놓는 거. 야채랑 같이. 이렇게 네, 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거를 큰 김치통에 한 통을 해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남편도 해산물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남편 몰래 다른 통 뒤에다 숨겨놓고서 저 혼자 먹어요. 제가 이럴 때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동물적인 원초적인 욕심을 부리는 게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냥 맛있는 음식이지만 저는 정말 맛있는 얻어먹기 힘든 우리 엄마의 오징어 무침이거든요. 양보가 다른 없네.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엄마가 해준 거에 대한 거. 그래서 항상 그 친구를 그런 면에서 부러워했어요. 엄마가 몰래 와가지고 엄마 왔다고 생생히 나는 것도 아니고 몰래 와서 싹 다 해놓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친구는 엄마 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 친구가 별로 음식에도 크게 욕심도 없고 좀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엄마가 반찬을 정말 골고루 해가지고 다 넣어놓으시고 청소 싹 해놓고 그러고 가신다니까 나도 그래 줬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근데 너무 욕심인지 모르겠으나 근데 하여튼 그랬던 친구고 그러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예,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마 근데- 그 친구는 잘 안 먹으니까 네. 엄마가 골고루 해서 어쨌든 어렸을 때 잘 안 먹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음식을 해서 골고루 해서 갖다 넣어주셨고 만약에 아라님 같은 경우는 원체 잘 드시니까 하든 안 하든 잘 드실 것 같아서 어머님이 그냥 알아서 먹어라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제가 보기엔. 저는
좀 감정 기복이 좀 심한 사람이긴 한데요. 오늘 엄마 이야기 들으면서 부재의 엄마, 각 이렇게 잔소리도 많이 적극적인 하시는 엄마. 모든 어떤 그런 총체적으로 엄마라는 뭐라고 하지? 그냥 너무 전체적으로 그리움하고 지금 같이 계시는데도 루시아 씨 중에 그런 시 있잖아요. 옆에 있어 보고 싶다고. 저 입장에서는 이분 더 모든 엄마들이 다 이렇게 무조건 좋게만 들리고 죄송해요. 너무 그립기만 하고 그 친구 오늘 사실은 같이 아침에 들었는데 여기가 저는 여기 톡톡톡 쏘더라고요. 가슴 있는 게가. 근데 좀 젊잖아요. 돌아가시기로는. 우리 엄마 역시도 그렇게 돌아가시긴 한데 우리가 곧 사실은 받아들여야 될 일이긴 하거든요. 우리도 곧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이 엄마의 부재라는 건 제가 아까도 엄마가 어릴 때는 집에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엄마의 부재에 대한 공허함이 우리 집 형제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림님 엄마가 같이 사시면서 그런 스트레스죠. 결국은 스트레스인데 반은 말은 제가 부럽다 엄마 이렇게 하지만 입장에서는 또 다르겠죠. 그래도 좋은 거. 무슨 엄마는 나한테는 무조건 좋은 거. 그런 느낌이에요. 현실이 조금 벗어났죠. 아니요. 누구든지 엄마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일단은 엄마는 마음의 고향 어떤 푸근함, 아늑함, 내 생에 있어서 어떤 지줄 같은 그런 느낌의 어머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같은 생활을 하다 보면 부딪히다 보니까 보림님 같은 경우도 같이 살면은 그래요. 우리 막내 동생도 어머니랑 엄마랑 같이 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뵙지만 막내 동생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이 살아봐라. 얼마나 힘든지 아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힘든 것보다는 우리는 그냥 가끔씩 보니까 그냥 엄마의 좋은 점 같이 차 한잔 나누는 사이 밥 한 그릇 같이 먹는 사이 그렇게 보는 거지. 잔소리만 빼면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결혼하기 전에도 빨리 저 잔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내심 했었을 테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나 친구뿐만이 아니고 내 친구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엄마 잔소리 들어서 싫어서 빨리 시집 가야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애들한테 어떤 엄마인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쵸.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네, 딸한테. 애들이 답해야 되는데 그거. 저는 저희 딸이 이제 첫째 딸인데 딸이 정말 남달라요. 너무 심청이. 제가 복 중에 이런 복을 가져도 되나 할 정도로 물론 저희 엄마도 희생의 아이콘 있지만 저희 딸이 나이가 어린데 이렇게 저를 이렇게 케어하는 보호자처럼 행동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잠깐 이렇게 운전이 좀 이렇게 오랜 시간 운전을 해서 힘들다 이러면은 와가지고 다리를 막 마사지하고 엄마 발 더럽다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도 발을 만지면서 마사지를 별걸 다 들고 나와가지고 어떤 이게 무슨 의료용품인지 모르겠으나 무슨 자기가 의료 시술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와가지고 가방을 펼쳐놓고서 막 발라주고 스프레이 뿌리고 주물러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어느 날은 근데 이게 기분이 또 이렇게 당겨야지 하는 일이긴 하지만 어느 날은 이모님이 다녀가셨나 이럴 정도로 집이 깨끗하게 표가 날 정도로 깨끗하고 설거지가 싹 다 돼 있고 눈만 붙어 있던 애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나 이럴 때도 있고. 혹시 나이 물어봐도 될까요? 나이는 아직 어려요. 이제 4살? 한국 나이로 14살. 혹시 14살이면 용돈을 조금 용돈 안 줍니다. 저희는 용돈이 없어요. 용돈이 없고 천복을 타고 필요 났나? 시에 이렇게 용돈을 주고 엄마가 돈 없다고 하면 돈 빌려 드릴까요? 이렇게도 하고. 그럼 엄마 이거는 제가 정말 감동받는 거는 제가 막 피곤해하고 막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거나 원고를 쓰고 있거나 이럴 때 딸이 자전거를 타고 나가요. 어딘가에 나가가지고 먹을 거 사오는 거 아니야? 이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들고 오는 거예요. 엄마를 읽고 있네. 네, 그렇죠. 그렇게 딱 해서 커피를 탁 자기가 이렇게 맛있게 못 하니까 그리고 어느 날은 으슬으슬 추워서 약간 몸살기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차가운 거 못 먹겠는데 한데도 얘는 엄마가 그걸 좋아할 거라 생각하고 또 그 얼음 들어있는 그거 그런 거 보면 또 애기다 싶은데
애가 상처받을까봐 일단 엄마 목은 많이 아픈데 그래서 조금 녹여서 먹을게 하고 마시는데 그럴 때 좀 감동이 오죠. 아빠는 되게 서울 사람인데 그렇게 표현을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딸을 보면은 약간 표현하는 게 저도 어릴 때 약간 착한 딸 컴플렉스가 좀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저희 그런 부분을 딸이 좀 받아서 좋게 이렇게 이게 표현되는 그 이 세대를 낳은 게 아닌가라는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보물 같은 딸을 보물, 두셨구만. 그래서 지금 동화에 나오는 저한테도 딸. 여기 보물 아가씨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물 같은 네, 딸인 것 저장이. 같아요. 보니까. 네. 지금 저 같은 좀 죄송해요. 너무 딸 이야기가 나오니까 결혼을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오늘 너무 목매이는 얘기들을 뭐 많이 결혼을 한것 앞두고 같은데. 있는데 아무래도 저도 뭐 그런 가정을 겪었지만은 마음이 많이 복잡해질 시기잖아요. 우리 대박. 근데 한 번은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좀 직급이 있다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결혼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나도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진심으로 좀 위로하기 위해서 한 통화가 결국. 사단이 난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자기는 착한 딸 컴플렉스가 있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엄청 놀랐거든요. 저는 저 엄마 밑에서 너무나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딸이었는데 나는 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지수가 높는 건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어릴 때부터 착한 딸이어야 된다는 그 자기의 고정관념이 자기를 더 오히려 더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직급을 남들보다 빨리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게 많은 스트레스를 작용해가지고 자기는 너무 자기 생각에는 너무 높다 보니까 결혼할 시간도 없고 뭐 휴가를 내야 되고 이런 너무 바쁘다 보니 그런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랬나 싶어가지고 그날 제가 좀 반성도 하면서 뒤돌아보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같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따님 이야기를 종종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로는 진짜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딸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예.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딸한테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너무 부족한 엄마인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요즘 들어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더 많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 무슨 잘해주셔야 복이지. 되지. 저는 무슨 복인지. 저는 모자라지만 딸은 그런 딸을 얻었네요. 딸이 이제 말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을 때 제가 딸한테 저희 딸은 이름이 아름인데 아름이는 어디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름이가 나는 아기 나라에서 엄마가 심심할까봐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화책 한 권 쓰셔도 네, 되게 많아요. 정말. 그래서 지금 물어보면 기억 안 난대요. 사실 엄마 따지고 보면 이게 하늘에서 온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걔가 대문자 티거든요. 컸구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기 때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아기 때는 정말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느낌? 이 아이는 뭔가 다 그 눈 속에 담고 온 아이 같은 느낌은 그랬었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해요. 나도 우리 딸한테 항상 그런 말은 써요. 한 번씩 전화할 때도 같이 만나도 그 얘기 하는데 난 너 같은 딸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얘가 나한테 하는 게 너무 잘하니까 나도 항상. 그래서 항상 딸 하나 더 낳았으면 더 있으면 좋겠어. 이러면 걔가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같은 딸은 하나 더 낳아도 안 나와. 그냥 하나로 만족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는 이렇게 것 부럽죠? 같아요. 맞아요. 부럽죠. 저 네. 애 둘인데 되게 힘들거든요. 육아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근데 딸은 100명이라도 진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정. 네. 나 언지 진짜 만약 언지 똑같은 그러면 나 진짜 2명만 있다 하면 이 부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맞죠. 이게 우리는 뭔가 아니요. 괜찮아질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만 있는 분들은 둘째가 딸 같은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진짜? 저는 친구 같죠, 친구. 친구. 오, 딸을 그것도 좋죠. 친구 같죠, 그죠? 그렇죠. 네. 친구죠. 아들.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는 일화들이 많아가지고 둘째. 영상에서 봤어요. 둘째가 원래 좀 되게 귀엽고 애교 있고 네. 제가 주변에서 들었을 때는 둘째 아들들이 요리도 해가지고 엄마한테 막 하고 공주 모시듯이 하는 주변에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아들만 있는 집. 그래서 공통점이 있나 싶어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뭐 그렇겠죠. 예. 공통점이 있겠죠. 뭔가 웃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본인이? 제가
아까 뭐 저희 엄마가 뭐 저한테 언어 폭력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애를 그렇게 잘 키우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웃으시는구나. 그걸 이제 엄마가 이제 애들을 다 키워주셨죠. 애들을 다 키워주셨고 사실 제가 엄마를 믿고 너무 사회생활을 많이 펼쳐놓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남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림님은 영어 학원도 하고 환경운동도 하고 제품도 개발하고 영상도 찍고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쪼개 쓰세요? 근데 나는 시간을 쪼개 쓴 적이 없어요. 왜냐면 살림이라는 어마무시한 그게 빠져버렸거든 내 인생에서. 애들이랑 그죠. 육아라든지 이런 육아와 게 살림이 빠져버리니까 나한테 남는 게 시간이야.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내가 뭐라도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사실은 엄마죠. 엄청난 그런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죠? 그 엄마가 뭐 나한테 잔소리를 했다, 언어 폭력을 했다, 그거는 듣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귀가 두 개인 이유. 듣고 나가면 되는 거야. 나는 그 시간을 좀 더 생산적으로 쓰면 되는 그런 거죠. 그 주변에 우리 성공한 여성들을 가끔씩 만나거나 인터뷰를 할 때 보면은 공통점이 온전히 케어를 해주는 친정 엄마가 있거나 시어머니가 계시거나 아니면 가정이 없거나 하더라고요.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기에는 아직은 시스템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성공한 여인의 공통점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제 곧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백그라운드에 엄마라는 그치. 존재가 딱 어마어마한 인생에, 존재가 버티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유명한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 전부 다 뒤에는 엄마의 희생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애가 둘째가 자다가 나랑 같이 잤는데 애가 없어 새벽에. 할머니 찾아가는 거야. 할머니 품에서 큰 아이들이 할머니 그렇더라고요. 품에서 큰 보니까. 애들은 우리 애들은 할머니 찾아가려면 택시 타야 되는데.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5이고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바뀌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배고픈 일들 정말 많지만 엄마도 내 같은 날만 되풀이하며 내 맘의 문을 더 굳게 닫지.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노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김해 FM 왓수다 어떠셨나요? 태어나서 가장 많이 불렀던 이름 엄마.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이름 엄마. 이제는 내가 엄마가 되어 딸을 봅니다. 과연 아이 눈에 우리는 어떤 엄마일까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왓수다에서 딸과 엄마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와 생각을 나누었는데 정말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저희 김해 FM 왓수다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숨을 쉬고 늘 함께하는 친구처럼 가까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제작 김해 FM 라디오 도시락 연출 조아라 진행의 박연미 김보림 김연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